소장님, 네. 뭐 하루 어제 글도 괜찮았는데 오늘 좀 마음이 우울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제 그야말로 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뭐 증시 같은 경우에 뭐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성장주 이런 쪽에서 좀 힘을 받았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2% 넘던 그런 낙폭을 다 회복시키고 저렇게 플러스로 돌릴 만큼 나스닥을 이게 감히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깜짝 놀랐죠.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유럽의 문제인가 싶었습니다만 달러가 그야말로 모든 통화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했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 지금 며칠째 이 나의 투자 시간을 통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이 여러 번 소개했던 그림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죠. 지금 현재 최종 업데이트된 거는 지난 7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까지 반영한 2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2.1%. 그렇다면 1분기에 이어서 거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끔씩 지금 뉴욕발 시황에서 경기 침체발 경기 침체 우려 덕분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뭐 알아서들 해석하시죠. 저는 뭐 해석 불가입니다. 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장중에 또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어쨌거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고 꼭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자체는 이거는 침체입니다. 침체인데 오죽하면 노무라가 이런저런 나라들 그것도 EU, 영국 등등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까지 해서 거기다 한국까지 집어넣어서 결국 경기 침체. 노무라는 글쎄요. 지금까지의 성적표로 보자면은 아마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가장 시장에 대해서 잘 쫓아온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때도 연준이 2022년에 75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했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 데서 경기 침체 내년에 불가피한 나라 중에 한국을 꼽았다 하는 것은 그거고. 자, 어제 살펴봤던 유로스톡스였죠. 굉장히 크리티컬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유로스톡스를 살폈는데 어제 결국 물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게임 끝났느냐? 모릅니다. 저 정도 됐으면은 제 일감은 기술적으로는 저 지지선까지 내려갔으면은 유럽 더 밀리겠구나라는 것이 제 일감이긴 합니다만 시장이란 것은 모릅니다. 자, 독일 보시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독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는 거. 위클리로 보시면요. 지금 독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폭락 이전의 고점을 다 흘러내리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3대 지수 공이 아직 2레벨까지는 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 하에서 여기서 아직까지 기대하는 이중바닥, 글쎄요. 굉장히 지금 기대할 것은 이 상황에서 증시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기댈 언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와중에 또 어제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 무슨 뭐 퍼내는 게 조금 힘들어졌다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또 유로 급락세까지 몰고 왔는데 아까 보셨던 독일이나 유로스톡스 같은 대표지수하고 다르죠. 유가 오르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는 준비 못했습니다만 유가 빠지면서 쉐브론 같은 종목들은 엄청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메가폰 탑이 막 보입니다. 메가폰 탑의 하단을 뚫고 내려와서 뭐 유가가 빠지든 안 빠지든 간에 그 종목 자체가 우샤우샤 하면서 달라붙었던 세력들이 한꺼번에 또 털고 나와야 되는 종목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WTI 이 상황이 됐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블룸버그에 보도하는 매체도 빵빵하고요. 그 예상한 기관도 빵빵한 JP 모간이 배럴당 380달러 갈 수 있다라고 겁을 줬던 게 채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또 시티 같은 데서는 64불을 갈 수 있네. 이 시장에서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누가, JP 모간의 누가, 시티의 누가, 대한민국의 누가 환경에 나와서 뭐라 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 레버리지
까지 동원해서 매수 들어가십시오 하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인버스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인버스 사시겠습니까? 지금 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0%도 견디고 50%도 견뎠지만 결국 마이너스 70%, 80% 가서 정리하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지금까지 늘 위기 상황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버틸 것은 이제는 주가가 지수가 연저점을 갖다가 경신할 위협에 처해도 환율이 연고점을 갖다가 경신하고 코로나 왔을 때의 고점도 넘어서고 하는데도 우리가 벌써 어떻습니까? 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지수 저점 깨지나 환율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하는 상황에서 바짝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덤덤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래 하는 말씀들 그만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정리하십시오 하면 정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만하면은 막 조금 더 견딜 생각하고 남아있는 현금 다 집어넣읍시다 하면 넣으시겠습니까? 자, 카프 보시죠. 카프 쏟아낼 만큼 쏟아냈습니다. 이만큼 했던 물려서 이중 더블 탑 만들었던 거 일단 최소한의 목표 가격까지는 왔고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줄겠거니 했습니다만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경기가 좋아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해서 이 구리값이 이렇게 올랐겠으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냥 그 많던 돈이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풀어졌던 돈들이 갈 데가 없어서 원자재도 가고 주식도 가고 코인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했던 것이 이제 뒤집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뭐 반등 임박했을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구리 가격입니다. 뭐 우크라이나산 러시아 밀이 수출이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을까요? 나스닥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CNBC에 이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월가는 미끼를 이렇게 비튼 다운, 이렇게 후들게 맞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두드려 맞은 이 글로벌 스탁 주식이 셋4로 리바운드를 합니다.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CNBC가 저렇게 하면 현금 다 투입하시겠습니까? 달러가 이런 상황인데요. 달러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원화 약세가 아니고 달러 강세입니다. 유로가 이렇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을 물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쯤에서 멈춰주는 게 제 일감이었고 차트는 그 정도에서 멈추자라고 했습니다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고점까지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덤덤합니다. 여의도 그 비싼 주유소에 휘발유값보다도 낮아진 코스피에도 우리는 덤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뭐합니다. 무역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상대로도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에 자칫하면 연간으로도 대중 적자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역 지표는 계속해서 봐주셔야 될 것이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늘 대형 위기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무역 수지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라고? 팔으라고? 아니요. 뭐 지금 아무것도 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 뭐 한 5%, 10%, 설령 20% 그게 겁나서 여기서 던지시겠습니까? 견디셔야죠. 견디시는 만큼 그 대신 반등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2020년처럼 모두가 집어 던지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급반등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터지는 마당에 기관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하는 방법 레이달리오만 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 견디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때문에 설령 이 태풍이 끝나고 햇빛이 뜬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날아가는 장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제도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환율 깊이 진단을 못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원화가 약한 겁니까?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가 다 겹쳐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인 와중에 우리 원화 자체도
외환 수급에 있어서 원화가 글로벌 달러 강세만 쫓아가기에는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시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와 같이 주가도 돌아서고 환율도 돌아설 수 있는 근거는 지금으로서는 주시장에서의 과매도, 외환시장에서의 과매수라는 이 어떤 기술적 신호 말고는 딱히 잡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